서울시는 지난 1월 고립운둔 청년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나서고자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고립운둔 청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자료를 보면 서울 청년 중 4.5%에 해당하는 12만 9천 명이 고립운둔 청년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전국 청년 만 19세에서 39세 기준으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경우 국내의 고립운둔 청년은 약 6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립운둔 청년, 니트 청년, 그리고 구직당년 청년 등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매우 필요해 보이는 실정이고요. 오늘은 니트 청년과 관련해 사회복지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울산의 주요 사안을 짚는다. 파워 인터뷰. 네, 지금 남재준 사회복지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2019년부터 니트 청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남재준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울산의 니트 청년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지난해 7월에도 울산 CBS에 찾아오셔서 니트 청년과 관련해서 다양한 청년들의 사례부터 지원 필요성 등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니트 청년과 관련해서 좀 크고 작은 이슈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2019년부터 이제 비구직 니트 청년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니트 청년 지원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청년에 대한 지원은 고용에 대한 것만 이제 많이 부각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나서 전 국민적인 어떤 심리 정서적인 문제가 좀 대두되게 되었고, 약간 그 반사적인 효과로 니트 청년에게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심리 정서적인 상담 서비스가 좀 개발이 되었고, 네, 경제적인 악화로 인한 높은 실업률도 함께 기록하면서 조직 단념 청년에 대한 이슈가 좀 대두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현재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과 같은 취업 전 단계의 사회 진출 의지 향상 프로그램이 청년들에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런 국가적인 상황에 맞춰서 울산광역시에서는 니트 청년에 대한 복지 사업을 지역에 있는 복지관과 함께 개발해서 2022년부터 시범 사업 상태로 운영 중에 있고요. 작년에 이제 울산광역시 중구 의회에서는 운동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요. 현재 의회에서는 각 부처와 함께 조례와 관련된 실행 계획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어쨌든 여러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니트 청년 또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자체, 기초단체 단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니트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이 직업이기도 네네. 하고. 네네. 그때 방송에서 이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1기로서 이 니트 청년 지원 사업과 같은 사업에서 청년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되어서 긍정적으로도 보셨던 것 같은데 이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조성이 됐다고 보시는지 좀 아니면은 여태까지 그간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도 혹시 좀 들으신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1기 위원 활동 이후에 사실 2기에는 개인적인 사유로 위원 활동을 좀 내려놓게 되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청년에 대한 다양한 이슈가 좀 발생하였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 좀 현장감 있게 전달하는 게 사실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연도가 지나고 어떤 사업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그 결과를 봐야만 이런저런 논의가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었구나 집중만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약간의 좀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 아무래도 행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이것들을 현장에 적용한다면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좋은 사례로 발전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렇다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 조사를 토대로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서울시는 지난 1월 이제 전국 최초로 실시한 고립운둔 청년 실태조사에서 서울 청년 중 4.5%에 해당하는 12만 9천 명이 고립운둔 청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시의 조사를 보시고 나서 좀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서울시에서 이제 2022년 12월 고립운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이 조사는 이제 조사 표본이 6,926명이고 표본 오차가 95%에 플러스 마이너스 1.18%의 높은 신뢰도를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이 4.5%에는 이제 고립 니트 청년 비율이 3.3% 그리고 은둔 니트 청년이 1.2%를 합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울산에 약간 이 수치를 좀 대입을 해보자면은 네. 울산 내에 20만 8,119명이 그 청년이 있고 그 안에 9,300명 정도의 고립 운둔 청년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여러 통계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청취자분들께서는 뭐 고립 청년, 은둔 청년, 니트 청년, 그리고 구직 당념 청년까지 좀 이러한 단어들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네네네.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도 청취자분들께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 네. 사실 이런 용어들에 대한 정의가 아직 국내에서 완전하게 합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먼저 이 니트는 Not in Employment Education Training의 약자로 네, 공식적인 고용이나 교육, 훈련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니트는 대분류로는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활동성 니트, 그리고 두 번째는 비활동성 니트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활동성 니트는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식적으로는 고용과 교육 훈련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는 고용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펙을 쌓거나 경험을 쌓거나 목표를 뚜렷하게 두고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반면에 이제 비활동성 니트는 고용 시장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여러 사회 구조적인 문제나 개인의 사유로 인해서 사회 진출 준비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정책의 대상 또는 사회적 이슈로 이야기하는 니트가 바로 이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 범주에 속하는 현재 이제 워낙에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비활성 니트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계속해 주시죠. 네, 이 비활성 니트 속에 이제 저희가 소분류로 니트, 고립, 은둔형 외톨이가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네. 예, 먼저 이제 니트는 활동 고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사회 활동에 대한 방향성이 부재하거나 아니면 방향성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 활동을 위한 다양한 어떤 방안들을 저희가 마련해서 지원을 좀 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고립 장기 고립 청년들입니다. 이 고립 장기 고립 청년들은 관계 고립이라고 좀 정의 내릴 수 있는데요. 니트 상태가 장기화가 되고 수입이 좀 줄게 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자신감이 좀 하락하게 되면은 대인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게 됩니다. 네. 그 상태가 사실 유지가 되면은 마지막에는 이제 운동형 외톨이 청년으로 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운동형 외톨이 청년들은 공간 고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간 고립이라고 하면은 보통 자신이 정해놓은 국한적인 공간에만 지내면서 가족과의 제한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가족하고도 완전하게 단절한 그런 상태를 좀 보이게 됩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니트 그리고 고립이나 장기 고립, 은둔형 외톨이까지 이게 단계로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건 맞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은둔형 외톨이에서 조금 더 심화될 경우 이제 흔히 우리가 언론에서 접할 수 있는 고독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서울시 고독사 통계를 보면은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청년들의 어떤 고독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지고 아. 있다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상황들을 봤었을 때 이런 리드 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런 고독사의 문제도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드릴게요. 고립운둔 청년들을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네, 현장에서 직접 대상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뭐 지원을 해주시면서 연결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뭐 이제 행정에 대한 네네네. 정책이든지 여러 가지로. 네, 실제 청년들은 이 지원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저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은 어떤 이야기를 전해줬는지 뭐 좀 기억에 남는 말이나 좀 여러 문장들이 있다면은 좀 사례를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만났던 청년들 중에서는 네. 실제로 이제 4개월 동안 신발을 단 한 번도 신어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던 은둔 청년도 있고요. 아, 네. 그리고 부모님 두 분 다 좀 일찍 소천하셔가지고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니트 청년도 있었고, 그리고 학교 폭력이나 뭐 성폭력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내 아니, 회사 내에서도 폭력을 당하는 등 사회적인 트라우마를 좀 겪어서 사회 진출을 좀 단념한 청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다양한 사례들의 청년들을 좀 만나면서 그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이런 자신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곳이 지금까지 없었고 사회에 다양한 청년 지원 정보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 와서야 알게 됐다.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사실 이게 청년의 상황을 들어주고 실질적인 도움과 해결책을 주는 곳이 있다는 것이 청년에게 많은 힘이 되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담당했던 한 청년 같은 경우에는 약 2년간 제가 사회 진출에 대한 컨설팅을 좀 진행을 했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때에 맞은 지원과 본인의 어떤 성실함이 좀 더해져가지고 결국에는 대기업에 취업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근데 최근에 그 청년이 이제 자기가 결혼을 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었는데요. 아, 그때 네. 개인적으로 좀 솔직히 눈가가 좀 많이 촉촉해졌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사실 이 사업에는 확신을 좀 더 갖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좀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청년별로 솔직히 6개월 또는 뭐 3개월 단위로 이렇게 관리 또는 이제 소통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 아픈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분들을 치유해 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상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2년간 이제 사회 진출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셨는데 네네. 대부분의 이제 지자체 사업이나 국가 사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외주 위탁으로 맡겨지다 보니 네네. 사실상 연속성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인 플랜으로 잡고 가야지만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이제 결과값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렇다면은 이제 청년들의 상황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우리 복지사께서 하고 싶은 얘기들 혹시 몇 가지 있을까요? 저희가 니트 청년에 대한 어떤 그 청년이 니트가 되는 요인에 대해서 되게 많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 우리나라 연구 결과에 보면은 우리나라 니트 청년들은 좀 고학력자가 좀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 방향이 좀 대학에 진학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해 있다 보니까 고등교육을 받았지만 실제로 이제 20대에 사회에 나오게 되었을 때 과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막막함 때문에 니트가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사실은 이제 대학 진학에 대한 어떤 그런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나 아니면은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취업에 대한 그런 벽을 맞닥뜨리는 경우들이 있고, 네. 세 번째가 이제 취업하고 나서 이게 내가 원하는 직업이 아닌 그런 경우들이 있었을 때 가장 큰 벽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네. 숱한 선택의 과정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흔히 말하는 이제 고등학생과 청소년과 청년들이 그냥 실생활로 겪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청년들이 좀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생각을 좀 하고 네. 그 인식을 하면은 본인을 좀 보호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청년들은 되게 많은 경우에 이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 보니까 우울과 같은 정신과적인 문제나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병원을 찾지 않다 보니까 네. 혼자서만 이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회 진출에 대한 어떤 준비도 사실 지연이 좀 되게 되고, 그렇죠. 그로 인한 관계도 단절이 되게 되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아예 사회 진출에 대한 구직 단념까지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참으로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고용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하고 있고 복지부에서도 여러 지원 정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뭐 어디 한 군데에 국한돼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뭐 어느 부처든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눈치를 안 보고 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 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네, 계속해서 해 맞습니다.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그 문제들이 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 부양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족 내 이제 돌봐야 되는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그런 가족의 문제로 사회 진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죠. 사회적으로 자기가 실태 비용을 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저 사회 진출을 좀 꺼리는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청년의 이런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사실 인식도 사실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대부분 이런 사회 구조적인 그런 문제들을 국가나 아니면은 많은 이제 시민분들은 청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이것을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이미지 제고 자체가 조금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어쨌든 뭐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현장 단위에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분들과 그리고 이제 니트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도 중요해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청취자분들께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니트 청년들은 사회적인 지지가 많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스스로를 좀 고립시키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서 또는 이제 주변에 사회 진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이제 주변의 창구들을 통해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한 청년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같이 고민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으면은 같이 네트워킹하면서 다양한 사회 안전망을 함께 구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제 이런 니트 청년 또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으로 계속해서 내가 심화될 것 같다 싶을 때 구체적으로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각 동에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도 괜찮고요. 네. 직접적으로는 저희 울산 중구종합사회복지관에 연락 주셔도 저희가 상담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재준 대리였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파워 인터뷰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청년들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니트 청년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 김영중이 부르는 그녀가 웃잖아 나가고 있는데요. 이어서 문차일드의 태양은 가득히 띄워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태현이었습니다.